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점의 신 금사장 한국노점 창업협회 대표 김종문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1%의 법칙이란 99%의 사람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1%의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후자의 1%는 많은 성공을 하고 99%는 1%의 인간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세계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중, 그리고 돈을 벌려고 무언가를 찾는 사람 중에도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열정적인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1%에 속해 있는 것이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큰 열정을 가지고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영상과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잘 들으시고 많은 발전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성장을 위한 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듣거나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 인생이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것인데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또 사장님으로서 진심으로 성장하고 싶고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소리내어 답변을 해보시거나 노트를 펴시고 또 일시정지를 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정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잘 오셨고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똑같이 듣고 누군가는 이 강의를 통해 인생이 변화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거 완전 멘붕이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오히려 당황을 넘어서 황당함과 멘붕이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잘 집중해서 제 말을 들으시면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이 어찌 보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남의 밑에서만 일을 하며 살아왔을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여태까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하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듣고 안에만 가지고 계실 건가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들은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실천한다. 같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직장인에 따라 또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알려면 저 혼자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비즈니스 학과를 다녔는데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강의를 들으면 어떤가요? 과목을 막론하고 졸립습니다. 교수님들이 해주는 말씀들이 정말 좋은 얘기지만 들어봐야 저한테 적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아닌 제가 혼자서 피아노를 한 그룹 다 칩니다. 그럼 열심히 보기만 하고 내 일이 되어서 쳐보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옆에서 무엇을 해야죠? 따라서 저랑 같이 쳐야겠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와 지금 1대1로 강의를 듣고 계시죠?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카톡을 하고 계신지 또 눈도 마주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서로 호흡하고 가슴을 열고 눈빛으로 대화를 하는 강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인도할 그리고 나의 변화를 만들어낼
귀중한 단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우선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나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소들도 코에다가 줄을 묶어서 막 끌고 가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가지 않고 꿋꿋이 버팁니다. 결국 모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이유도 바로 스스로가 느껴서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를 치면서 옆에서 같이 치는 느낌으로 간다면 여기서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딱딱한 이론을 강의한다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 충격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거듭되는구나. 계속 거듭되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여러분이 스스로 찾게 될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이제 남아있겠죠. 아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정말 좌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하는 일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변화하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찢고 나와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것입니까?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나비가 되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훨훨 펼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만큼 저 또한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강의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나오시려고 하시거나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싫거나 이제는 내가 진짜 주도해서 내 일을 해보고 싶거나 현재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나의 인생이 힘들어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변화를 위해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직장인으로서 나의 생활과 내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가? 여기서 왜 벗어날 수 없는가? 열심히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게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사장님들 남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면 우리가 비약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 강의 20대 분들 지금 계신가요? 20대 분들 내 인생이 10년 후에 멋지고 아주 자유롭게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10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30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30대 분들 중에는 솔로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을 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 혹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서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신분을 막론하고 열심히 살고 계시죠. 우리 30대 분들은 20대 때 일을 안 하고 열심히 놀고 먹었나요?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셨나요? 열심히 일하셨겠죠. 자, 그럼 현재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어떻게 살고 계시죠? 또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40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40대 중년분들, 이 자리에 열심히 변화를 위해 나만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그런 공부를 하러 오셨다는 것은 열심히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40대 분들은 30대 때 놀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들은 계속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또 열심히 살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삶을 원하셨을까요? 이제 인생에도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이제 갓 시작한 분들께 여쭤볼게요. 직장을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그때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직장을 퇴사하고 사장님으로서 나만의 삶을 살 것 같다. 있으십니까? 3년이면 똑같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부업으로도 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다른 일도 1년 정도 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해서 저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다니는 직장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거기다 부업하려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네이버, 구글에서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또 열심히 부업을 하고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최저시급으로 수익을 얻고 혹은 이보다 좀 더 많은 시급을 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업을 2년 이상 된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부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업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성장한 게 확확 보이시던가요? 이때쯤이면 혹은 이보다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업을 열심히 한 대가로 지금도 그냥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부업을 하지만 돈은 기껏해야 기본 시급 정도이고 이제는 조금씩 지치고 또 질리기 시작하지만 이거라도 벌지 못하면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지만 여태까지 일을 하여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높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다니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또 온라인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여태까지 해오며 받아온 노력을 대가로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업을 하면서 또 열심히 다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인생의 방향이었나요? 우리가 돈을 번다면 흔히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는 각종 SNS 활동, 그리고 배달이나 물류센터 혹은 화물운전과 노가다 등도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나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건데요. 과연 정말일까요? 단순히 즐겁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즐겁고 봉사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좀 더 많은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꼭 내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우선 우리가 여태까지 일해온 일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면 한 달에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었을 겁니다. 나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를 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산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400만 원이라고 해도 세금 빼고 뭐하고 하면 한 35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면 2100만 원, 1년이면 4200만 원이죠. 이것도 젊은 분들에게는 많게 수익을 잡은 건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회사에서 10년을 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정말 열심히 해도 실제로는 얼마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30대에 입사해서 40대까지 일을 하고 계신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뭐 정말 좋은 곳에 잘 들어가서 그 회사가 매출이 몇백 프로씩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0년이 안 되는 주기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다니는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물류센터, 오토바이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전 혹은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 다 아는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하고 있죠. 실제로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아닙니다.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충성을 다해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으며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도 열심히 한 만큼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무자본 창업, 디지털 노마드, 블로그 부업, SNS 부업으로 맨날 100만원 더 벌기, 300만원 더 벌기 이런 타이틀이 참 많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300만원 더 버는 노점 창업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저축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300만원 저축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 요새 강남 33평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한다고 하던가요? 아주 억소리가 났는데 요새 강남 33평짜리 아파트 30억 시대 열렸다고 하죠. 우리가 300만원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편하게 계산해서 1년을 10개월이라고 한다면 1년에 3천만원 정도 저축하는 것이죠. 당연히 대출 받아서 이자 갚으면 아파트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면서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냥 다 제쳐두고 내가 과연 현금으로 이 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생각해 볼까요? 1년에 3천만 원이면 10년에 3억. 그럼 30억이 되려면 바로 100년입니다. 이거의 반이 15억이라고 하더라도 50년이 걸립니다. 20대 분들이 15억을 벌기 위해서 50년을 더 살면 몇 살이죠? 바로 70살입니다. 그렇다면 30대는? 40대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과연 돈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더 벌어서 아이 혹은 배우자, 부모님? 우리가 과연 이대로만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방향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당겨지는 속도가 다르겠죠. 우리 한노엽 수강생들의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견과류 및 양말 그리고 타코야키 등과 같은 다양한 장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쇼핑몰, 유튜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능으로 그리고 좋아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수익도 얻는 지식 콘텐츠 창업, 이러한 단계들로 교육이 연결이 되는데 다른 장사 및 마케팅을 제외하고 딱 양말 노점 하나만 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의 능력과 스킬 그리고 또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자유에 맡기기는 하지만 대부분 양말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좋은 양말을 싸게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돈을 벌지만 그것을 사는 고객들에게 더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점상들과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비록 노점이라는 형태의 장사를 하지만 주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곳은 그냥 양말을 팔기만 하면 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노점상들이 있어도 내 것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장사를 하는 분도 많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노점 장사를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노점 장사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노점 장사를 하더라도 일반 노점상들처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노점상들보다 수익이 적을까요? 현재 20대 중반의 여자분은 일주일에 5일만 일하시고 55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에 노점 장사의 시간은 줄이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학원도 다니면서 배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사장님은 타코야키를 하시면서 첫 달 550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두 번째 달은 75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요? 먹는 장사는 맛있으면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또 그렇게 먹다 보면 단골이 되죠. 지금은 단골들만 있어도 이전에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꾸준히 맛을 개발하고 단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타코야키 가게를 내는 것이 목표이고 이렇게 단골 관리를 하면서 내 가게로 그 고객들을 끌어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금에 월세를 내며 장사를 했을 때와 지금같이 노점 장사로 시작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빨리 성공을 하게 될까요? 아니 적어도 노점 장사를 하면 나중에 내 가게를 냈을 때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내 가게를 했는데 망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전처럼 노점 장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걸 할지 몰라서 물류, 배달, 화물 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다른 일에 또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내 사업을 하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신뢰를 얻으며 다른 노점상들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점 장사의 마인드가 아니고 사업가의 마인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도 잘 되면서 신뢰를 받으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점 장사를 하는 것과 또 매출로 전환되는 것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노점 장사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자리 잡는 것과 단속반에 대처하는 건데 저희는 자리 잡는 방법과 단속반 대처하는 방법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노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할 때
주차에 대한 단속으로 벌금을 70만 원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 장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은 지역에 따라, 종목에 따라, 또 공무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노점의 신 유튜브를 보면 어떤 분은 노점 장사를 시작했다가 노점 상과의 마찰로 인하여 멘탈이 나가셔서 하루 만에 장사를 접은 분도 계십니다. 제가 댓글로 미리 언급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바로 접으셨습니다. 잘 대처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셨을 텐데 많이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볼까요? 화면으로 넘어와서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신지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 오신 강준혁 사장님께서는 전공을 살려서 서울에서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수익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찾다가 저한테까지 오시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교육을 하고 실전에 나가서 직접 해보셨는데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저녁 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서 딱 2시간만 장사를 했는데 50만 원이 넘는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교육을 좀 더 하고 이틀 후에 혼자 나가서 파셨는데요. 첫날 혼자 나가서 파시자마자 100만 원의 매출을 넘겼습니다. 결국 직접 해보시면서 지금은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혼자서 잘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분도 이번 달에 오신 분인데요. 김종찬 사장님께서는 멕시코 요리집을 운영하시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 그곳을 나오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월 5일에 저와 첫 수업을 하셨고 다음날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 교육을 들으신 후에 바로 10월 7일날 직접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처음이라서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열심히 하셔서 첫날 장사로 108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4시간 정도 일을 하였는데 첫날이라 무리하지 않도록 장사를 하셨고 1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장사를 바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사를 배우며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김종찬 사장님께서는 정말 의심이 많은 분이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그런 매출을 내오기 전까지는 신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날 이렇게 매출을 올린 후에서야 이제 지금은 완전히 믿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엔 6월에 오신 20대 중반의 오현지 사장님이신데요. 저를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서비스업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9월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된다며 9월까지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에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찾아오고 며칠이 지나서 첫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주말에 쉬는 날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을 하셨는데 첫날인 토요일은 우리 사장님이 직접 자리를 찾으셔서 그쪽으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11시 반에서 6시까지 해서 64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던 때라 저녁에 장사가 더 잘 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기에 6시까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그래도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제가 직접 자리를 골랐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리를 여사장님과 같이 골라서 두 번째 날은 1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곳에서 하였고 매출이 1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넘은 매출을 보고 저희가 그만뒀는데요. 저녁까지 일을 했다면 더 많은 매출이 나왔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서 가능성을 보셨고 정말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 직장을 다니시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10월에 처음 장사를 하셨는데요. 10월달에 얼마를 팔았을까요? 사실 10월달부터 이제 직장을 완전히 퇴사하는 거라서 걱정이 되게 많으셨는데 첫날 가자마자 148만 원의 매출이 나오셨고 그 후로도 꾸준히 130만원,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매출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189만원까지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많이 하면 5시간, 적게 하면 3, 4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또 이분은 10월달까지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9월 말까지 저와 함께 이제 유튜브 관련된 수익 창출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면서 실습을 하였는데요. 유튜브도 한 영상이 32만 조회수가 나오면서 구독자 1000명을 넘기셨고요. 또 하나의 영상이 80만 조회수가 넘으면서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도 꾸준히 조회수가 나오면서 현재 94만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는 노점 장사를 하느라고 유튜브는 거의 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제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할 건데 거기에 마케팅으로 유튜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는다면 유튜브로도 꾸준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차성민 사장님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쇼핑몰 관련 회사에 다니다가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항상 아이디어가 끊이질 않는 분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며 꾸준히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처음 저와 교육을 하고 며칠 후 바로 실전으로 나갔는데요. 이때가 7월 29일 금요일인데요.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했지만 7월 29일은 정말 너무도 더운 날이었고 또 금요일 저녁부터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가 쉬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성민 사장님은 이때도 본인이 눈여겨봤던 자리가 있다고 했고 저희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장사를 하지 않았고 저녁에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장소는 정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니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몰라 고민을 하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3-40분이 지나고 5시 30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도시나 휴가철에 보면 사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10시까지 장사를 해서 84만 8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차성민 사장님은 양말이 매진되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셨고 또 밤에는 깜빡이는 전등으로 양말과 고양이를 연상시키며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셨고 지금은 평균 130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차성민 사장님도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점 장사의 시간을 줄이며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번엔 50대 대기업을 퇴사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저를 찾아오신 임병호 사장님이십니다. 워낙 힘들 때라 저와 정말 많은 고민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누구나 알만한 현모 기업에서 정모모 회장님께 프리젠테이션까지 하시던 분이신데 노점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던 겁니다. 어쨌든 저에게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사를 하셨는데 첫날 113만 원을 버셨습니다.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 본인이 장사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면서 깜짝깜짝 놀라셨는데요. 그 이후로도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장사를 하시면서 지금은 노점 장사는 아니고 지정된 곳에 가셔서 장사를 하십니다. 이곳에서의 지금 수입은 사실 노점 장사를 할 때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사하는 게 더 좋다면서 지금은 만족하시면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연지 사장님이나 차성민 사장님처럼 그렇게 노점 장사를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계속 올리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이야기했던 타코야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대 군대를 다녀오고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신 이분은 처음부터 타코야키를 하고 싶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운전도 잘 못하셨고 장사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으셨지만 타코야키를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와 타코야키 푸드트럭 노점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찾아오고 10일이 되지 않는 시간에 바로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첫 장사를 할 때는 타코야키 굽는 연습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했는데요. 첫 장사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너무 바빠서 뭘 어떻게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십니다. 타코야키는 순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순수익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달에 무려 517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지금도 타코야키 하나 먹으려면 2-30분은 기본으로 줄을 서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타코야키를 먹으면서 기다리셔서 사 가십니다. 이제는 타코야키 매장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골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그분들이 나를 찾아오는 방법을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매장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건탁 사장님은 내년 2월에 날씨가 추워지면 일본에 다녀오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이 가보고 싶으셨다고도 하고 또 타코야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일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지금도 열심히 어떻게 해야 고객들에게 맛있는 타코야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시 계십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노엽은 단지 돈만 버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돈 버는 법은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따라올 수 있는 마음, 자질,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배워나가고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려면
꾸준히 독서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은 후 그냥 잊어버리는 독서가 아닌 기억에 남으며 실생활에 활용하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8년간 독서 모임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러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실천 독서법으로 책을 낸 독서법 저자이기도 한데요. 한노엽에서는 이런 걸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노엽에도 목표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아서 도전하는 것. 어떤 걸 하자가 목표가 아니라 좋아하는 게 생기면 다 도전해보고 어떻게 사업으로 수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요새 흔한 말로 지식 창업이라고 하죠. 앞으로 여러분이 스펙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자격증, 대학 졸업장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이 요새 한 학기에 4,500만 원 정도 하죠. 4년제라고 하면 낮게 잡고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3,200만 원 정도 듭니다. 3,2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우리가 대학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는 취직입니다. 그러나 취직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스펙이라 하면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도전했거나 즐거웠던 것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웠는데 내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잘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는 자신의 스펙이 있고 또 누군가는 우리 사장님들, 미래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돈을 내고 배우고 싶을 만큼 재능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얻고 또 좋아하는 것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성장이 있을 겁니다. 미래 사장님, 대표님들이 앞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강생들의 케이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수강생들의 후기와 상황들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많다 보니까 더 많은 후기들은 카페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인 것을 알고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어가고 있어서 저도 기어갔습니다. 열심히 기어가야겠죠.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쭉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기어서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어 올라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해온 방식도 그리고 내 삶의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직장에서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며 장사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더 보람있게 수익을 얻는 지식 콘텐츠 창업,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나간다면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또 다칠까봐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하고 혹은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그 버튼을 빨리 찾아서 눌러야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버튼을 누를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누를 용기가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앞에서 나아가고 있겠죠.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좀 아쉬워서 무조건 기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각오해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인가, 어떤 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즐겁게 하시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방향성, 이 두 가지에 맞게 힘차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혹은 나는 그냥 단지 이걸 돈만 벌기 위해서 할 거야 라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부업도 누구에게는 창업, 어떠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또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시거나 초심을 좀 잘 잃으신다거나 혹은 내가 열정이 좀 부족하고 끈기가 부족해 라고
하신다면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마음으로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 4개 정도를 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는 내가 미래에 운영할 회사의 이름을 장명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1차 상담 컨설팅 서류를 받으실 건데요. 상담 컨설팅 1차 서류의 질문들에 내가 정말 벌어보고 싶은 돈, 그리고 그 돈을 벌고 싶은 이유. 네 번째는 또 돈을 벌었을 때 오로지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이 부분들이 잘 드러나게 컨설팅 서류를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모두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단지 돈만이 아니라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가는 성장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되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의 신 금사장 한국노점창업협회 대표 김종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